네, 삼천당제약 현재 주가도 17%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74,100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7만 원대로 6만 원대로 거의 뚝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8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7만 4천 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음봉 전환이 돼서 8만 1천 원 고점을 기록한 뒤로 현재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왜 급등했는지 어떤 좋은 소식인지 손소호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삼천당제약 말씀이시죠? 네. 삼천당제약은 이제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5개국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황반 변성 치료제고요. 이게 이제 계약금 마일스톤 다 포함해서 28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뭐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뭐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반변성 안 질환입니다. 이제 실명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의료 쪽에서도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네. 손소호 교수님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삼천당제약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도 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 오르는 걸도 보면서 셀트리온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 싶게 주가가 14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테이버 고수가 잘 보는 삼바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을 좀 하는 건 같던데 잠깐만요. 네,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련한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매기가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국내 기업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었죠? 뭐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건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 차원에서도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제 비만과 관련된 관리,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 개발, 뭐 아예 플랫폼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내놨고, 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게 있는데요. 에페글렛 나타이드라는 건데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 포커스라기보다는 국내 비만 환자에게 잘 맞는 한국형 비만 치료제, 한국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현재 개발 시점은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있습니다. 동아소시오그룹의 그 전문 의약품사죠. 동아 ST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자회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전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뉴로보, 일동제약, 대원제약 각각의 어떤 플랫폼에 맞는 비만 치료와 관련된 신약 개발, 치료제 후보 물질 발표 이런 진행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뭐 노보노디스크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 일라일릴리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확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움직임이 과연 어느 정도의 뭐 주가나 매출단에 파급력이 있을지 김종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비만과 관련돼서 뭐 심각한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시장 규모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숱한 조정과 뭐 질곡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가 계속 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 금액도 비교적 비싼 편인데 꾸준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점, 또 약을 끊으면 바로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두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원래 그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는데 당뇨 치료제에서 이 비슷한 효과를 보고 이쪽으로도 이제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뭐 위고비라든가 삭센다 이런 쪽으로 정식 뭐 허가가 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이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앞서서 여러 번 짚어주신 것처럼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아직 제품화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제품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실하게 추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삭센다나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을 밀어내면서 시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제약 흐름에서는 연초부터 한 중반까지는 유한양행. 네. 그 이외에는 종근당.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계속 뭔가 모멘텀이 전이되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고 그다음에 부각받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뭔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언급해 주셨던 그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어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아직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어렵고요. 뭐 한미약품에서 2025년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자신들의 계획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켜질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글로벌 우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우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제약바이오 내에서 4분기에 우리가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의 뭔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조금 보이는 기업을 꼽는다면 뭐 여전히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유한약이 한미약품 이런 종목으로 다시 압축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좀 골랐거든요. 셀트리온.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이 사실 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램시마 SC가 유럽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고요. 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3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램시마나 허주마, 트록시마는 애초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확보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피하 조사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오느냐가 좀 변곡점이긴 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합병하고 났을 때 그런 앞으로의 이런 시너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치도 높고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위치적인 부담감도 상당히 좀 적다. 게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고 신약에 대한 뭐 이런 이벤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오히려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좀 주도했었던 종목 말고 오히려 이제 이런 합병 이슈까지 있는 셀트리온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 고수는요? 저는 그냥 뭐 일단 다이어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으니까 뭐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파리로 콜라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파리로 콜라 아시죠? 파리로 콜라? 콜라 독립 815 콜라 모르세요? 아, 옛날에 나왔던 그 네. 콜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맥콜 아시죠? 맥콜 알죠? 맥콜은 종종 최근에도 먹었습니다. 콤비 콜라도 아시죠? 콤비콜라 기억납니다. 네, 왜 자꾸 그- 콜라를 물어보시는 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용화된 글로벌 다이어트 약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든다 그러면은 그에 과연 파리로 콜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콜라로 해주셨어요. 이게 비교하시는군요. 한국인에 특화된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늦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저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냥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PER이 25배밖에 안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기업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보시면 PR이 40배 혹은 60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성장률에 대해서 놓고 보실 때 그죠? 매출 성장한다. 근데 다이어트 약물은 지금도 사람들이 줄 서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오 투자를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일라일리나 차라리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국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결국 위탁 생산이다. 네. 그래서 뭐 공장 갖고 돌리는 곳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저는 노보노디스크를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우리 또 테이버 고수는 출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한국 얘기하는데 미국 얘기 끌고 오는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